5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자동차 스스로 가속하고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한 볼보 차세대 차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송전이 벌어졌다는 소식 집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에이다스 기술을 장착한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은 국내에선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반자율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볼보 측 모두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방송이 관련 소장을 단독 입수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청구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볼보 공포의 질주 세 번째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수십 년간 볼보는 차량 안전 분야에서 선두를 지켜왔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새롭게 출시되는 볼보 자동차에 의해 중상자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볼보 코리아 홈페이지에 적힌 글입니다. 볼보의 안전에 대한 절대 자부심이 흠뻑 묻어나는 글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시되는 볼보 자동차에 의해 중상자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부와 다짐이 무색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 안 돼! 이 사고로 전지혜 씨는 얼굴과 척추, 팔과 다리 등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전치 20주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고 영구 후유장해도 남게 됐습니다. 적어도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볼보 측에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볼보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요. 아무런 응답 없이 그러면 소송을 하실 테면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사고 피해자인 전지혜 씨와 남편, 두 자녀 등 4명이 지난 3월 볼보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장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공식 지정 판매 대리점인 H모터스입니다. 소장은 이번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3가지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구 원인은 차량 급발진의 원인을 제공한 설계 제조의 결함입니다. 그 근거로 전지혜 씨 측은 주변 CCTV를 봤을 때 급출발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는 전지혜 씨가 착석한 후부터 차가 갑자기 돌진할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차된 상태에서 주행을 진행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레버 위치를 피해서 뒤로 움직여야 한다고 소장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 기어가 피상태에서 급발진한 증거라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 차량 내부 영상을 보면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데 전지혜 씨는 잠깐만이라며 엄청난 당혹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어머! 잠깐만! 잠깐만! 청구원인 두 번째는 가속 제압 기능이라고 불리는 안전장치를 채택하지 않은 결함입니다. 전지혜 씨가 탄 볼보 차량은 급출발부터 국기 계양대를 들이받고 차량 앞부분이 전파되기까지 약 500m 구간을 굉음을 내며 시속 120km의 엄청난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에서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에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전혀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을 하면서 돌진해 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을 포함해 무려 4개의 사거리를 신호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다 차량 출입금지 장치가 있는 청소년 수련관 입구를 그대로 통과해 국기 계양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장면을 목격한 판교 주민은 인터넷 맘카페에 플랫폼에서 기차 지나가는 줄 알았다. 타는 냄새도 나고 한 블록 안쪽으로 낙엽 날리는 정도의 속도였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저속주행 구간에서 비정상적으로 고속주행을 하거나 운전자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밟을 경우 가속을 중단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가속 제압 기능이 있습니다.
없는 기술도 아니고 볼보도 구현 가능한 기술이며 토요타 같은 경쟁사도 이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볼보 차량에서 아무도 죽거나 중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공연히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볼보가 해당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 보호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왜 급발진에 대비해서 그와 같은 장치를 경쟁사인 토요타는 2018년부터 하는데 왜 안 달았느냐. 공개적으로 제로라고 사망이나 상해나 발생시키지 않겠다. 그런 약속에 위반해서 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볼보가 해당 차량에 채택하고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이른바 에이다스 기능 결함 주장입니다. 에이다스 기능은 제한 속도와 같은 도로 표지나 앞차와의 거리 등 도로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식해 위험을 회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도로 위 속도 제한을 읽고 경고하는 도로 표지 인식 기능, 읽은 뒤 제한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 속도 제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돌 위험 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옆 차로로 회피하는 자동 긴급 조향 장치 등도 에이다스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면서도 국기계양대를 들이받을 때까지 도로에서 위험 요소는 전부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지혜 씨 측은 소장에서 사고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 있는 사람과 1톤 과일 트럭을 연달아 피하고 차선을 변경해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잡아 직진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지혜 씨의 남편 윤성중 씨는 당시 상황과 핸들을 통제한 건 운전자인 아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하든 내가 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 운전대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차가 갑자기 출발도 했지 핸들도 전혀 제동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요. 이어 소장에는 차량 주행을 컨트롤하고 있는 주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전지혜 씨가 아니라 차량 자체다. 차량에 내재된 에이다스 기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즉 AI라고 적고 있습니다. 볼보가 자랑하는 스스로 가속하고 스스로 핸들링하고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최신 에이다스 기술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에이다스 기능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오작동으로 운전자 개입 없는 급발진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사고라는 겁니다. 같은 속도 기능, 제한 기능 표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차량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면서 급발진 돌진을 해간 거죠. 예, 그러한 점에서 이거는 그 자동차 제조사의 지배 영역에 있는 차량을 제어하는 메인 컴퓨터에 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볼보 코리아 측은 법률 방송에 해당 고객의 모델 변속기는 기어 레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변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볼보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해당 에이다스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덧붙였습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차량들의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을 뛰어넘어 반자율차 핵심 기술의 급발진 가능성 등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어서 재판이 전개될 경우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먼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예,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를 만들어서 네. NH투자증권 중 이제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네. 전체 판매 금액은 5,146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
아트리 파라다이스 등 비상장 기업이 사모사채에 투자를 한 사건입니다. 네. 이와 같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회수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네. 펀드 자금은 회수가 잘 안 돼서 네. 결국 작년 6월 18일에 환매 네. 중단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와 같이 펀드를 처음 설명한 것과 다르게 네. 운영한 것도 문제인데요. 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네. 위조된 서류를 발송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네. 처음부터 펀드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도 없이 음. 결성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냐 네. 하여 분쟁 조정 신청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네. 최근 4월 6일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네. 그 신청 건수 중 2건에 대해서 네.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사안이 복잡해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100%를 반환하라고 한 뭐 이유나 근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예, 100% 반환의 근거는 네. 민법 제109조 차고 취소입니다. 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네. 상품 설명서에서 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고객들도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을 듣고서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네. 고객으로서는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착오가 있었으므로 네. 민법 제109조에 따라서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면 이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계약이 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이를 모두 반환하라 그런 논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네.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하나은행을 선임을 했었고 네. 펀드 재산을 평가하는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결국 NH투자증권이 이 네. 양사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네. 자신들도 물론 뭐 잘못을 했겠지만 네.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게 뭐 소송 결과 같은 거를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네.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네. 그건 사적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해석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한 것은 네. 여기선 자본시장법상 의무라기보다는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의 사적 계약에 의한 것 쪽으로 무게를 좀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자본시장법상 규정에는 명확한데 네. 문제는 이제 신탁법상 수탁자는 네. 기본적인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 신탁업자로서의 업무를 네. 적절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선례가 없어서 네. 어느 쪽 주장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선례가 없다면 선례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수영장 어린이 안전사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수영장 어린이 안전사고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A공단이 관리 네. 운영하는 수영장인데요. 네. 하나의 수영조에 수심 120cm인 성인용 구역과 네. 수심 80cm인 어린이용 구역이 함께 있는 수영장입니다. 네. 이 수영장에 네. 만 6살, 키 113cm인 철수가 네. 엄마 누나와 함께 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밖으로 나와서 네. 쉰 후에 네. 다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서 수영조에 뛰어갔다가 네. 그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고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에 철수의 부모가 네. 공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네. 청구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사연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인데 철수 부모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수심 표시는 법으로 수영조 벽면에 하도록 돼 있다. 네. 수영장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고 네.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수영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로 철수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니 네. 당연히 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철수 엄마의 입장입니다. 네. 공단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성인용 구역과 네.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설치한 것을 네.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네. 또 성인용 구역 앞에 코스로프로 구분을 했고 네. 또 수영장 테두리 부분에 수신 표시를 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안전수칙 표지판도 네. 세 곳에 두어 수신 표시를 했고 네. 각 구역 앞에 네. 130cm 높이의 키재기판도 두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는 게 공단 측 입장입니다. 네. 또 어린이 보호자에 대해 어린이가 네. 혼자 수영하지 못하도록 안전 경고 방송도 했고 네. 철수 엄마가 제대로 보호 감독을 못한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공단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사건에서는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공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등의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해당 공단에 대해 수영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네. 위 수영장에는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었다는 점과 네. 수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하자가 있고 네. 이러한 하자 때문에 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네. 공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뭐 배상이나 보상을 떠나서 애들은 잠시 눈 돌리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사고 안 나게 주의하는 게 최선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이번 결정은 지난 2010년 10월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에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 2세 아기들을 때린 49살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술에 취해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손발을 묶은 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2살 여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에 내려가 성폭행한 서울 소재 61살 사립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